오. 자, 요걸 들어가기 전에 요 장르를 우리 알아줘야 되잖아. 그치? 네. 이거 장르가 뭐니? 향가. 그치? 향가. 그럼 향가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 향가는 어느 시대니? 신라시대. 오, 신라시대야. 자, 그래서 향가하면 두 가지는 꼭 알아줘야 돼. 특징으로. 알겠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보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 문학 장르야. 이 작품이요? 아니면 향가가. 그러니까 이 작품도 해당이 되겠지. 그치? 지금 헌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거야. 알겠지? 너네 프린트 중에서 상기판한 거 먼저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기록문학이라는 거잖아. 기록문학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니? 문학하면 이 전승 수단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문학을 창작할 때 손으로 글로 써서 창작한 문학을 기록문학이라고 얘기하고, 글이 없는 시대도 있잖아. 그치? 그럼 뭘로 창작하겠어? 입으로. 그런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니? 입으로 창작해서 전해지는 문학은? 개는 뭐야 또? 구전. 오케이. 구전 또는 구비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뭐였겠어? 문학이 구비 또는 구전 문학이었겠지. 그럼 우리나라의 문학이 언제서부터 향가에서부터 기록 문학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로 기록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향가하면 이걸 꼭 알아줘야 돼. 기록의 수단이 뭐다? 연필 말고 그거는 도구고. 글자, 우리나라 글자가 없잖아. 신라시대니까. 그럼 뭘로 기록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한자. 그 한자를 기록하든지 그럼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지? 글자는 없으니까 일단 한자를 빌려와.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향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향가하면 향차라고 같이 연관해서 꼭 알아줘야 돼. 알겠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기록 수단이 뭐냐? 향찰이다. 이걸 알아줘야 돼. 그래서 향찰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 뭘 이용한다고 그랬어? 한자 이용한다고 그랬지? 한자를 이용하는데 그대로 한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왜? 한자랑 우리말은 뭐가 다르니? 어순이 다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해볼까? 내가 학교에 간다 얘기하잖아. 알겠지? 그러면 한자어로 표기하면 주어가 나와. 알겠지? 아 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서술어가 나온다고. 가다.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학교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이건 이제 중국어. 한자 그대로 써놓은 거다. 서술어가 목적어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술목 구조야. 근데 우리말 어수는 이게 아니지. 해석하기가 어렵잖아. 우리말 어수는 어떻게 하니? 뭐 다음에?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렇지? 다르다고. 응? 그렇지? 그래서 향찰은 한자를 빌려오는데 자, 뭐대로 쓴다? 우리말? 그렇죠. 어순대로 쓰는 거야. 오케이? 우리말 어순대로 쓸 뿐만 아니라 우리말은 뭐가 발달해? 중국어는 아, 거, 학교 이렇게 단어만 사용하지? 근데 우리말은 어떻게 쓰니? 그렇지. 아, 네, 가, 학교에, 가, 다. 조사랑 어미가 발달하잖아. 그 조사랑 어미도 한자로 표기에 넣는 거야. 이걸 향찰식 표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오긴 했지만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이용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향찰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한자는 외래 문화지? 그렇지? 그래서 외래 문화의 주
주체적 뭐 수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잡아주면 돼. 선생님 네. 글이 안 보여요. 저희 아 연두색은 녹색이라 연두색은 안 좋네. 어떻게 하면 보일까? 초록색 이렇게 하면 보일까? 더 안 보이네. 그럼 뭐야? 초록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바꾸면 되죠. 검은색? 오케이 좋아요. 외래 문화의 뭐라고? 주체적 수용 잡아주면 돼. 자 지금 첫 번째 기록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향가. 두 번째는 뭘 알아줘야 되냐면 향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야.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향가에 뭘 꼭 또 암기해줘야 되겠어. 형식. 알겠지? 형식이 정해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향가의 형식은 첫 번째 네 줄로 되어 있는 사구체. 네? 늘어나 몇 줄로 늘어날까? 그렇지. 8줄로 늘어나는 8구체. 그 다음에 몇 줄로 늘어날까? 좋아요. 19채. 10줄로 늘어나는 거야. 줄 행수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뭐가 제일 나중에 나왔겠니,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19채가 가장 무슨 형태? 그렇죠. 안정적인, 완벽한 형태, 안정적인 형태의 향가다. 향가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뭐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 찬, 기파란가. 또 너네 배웠던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제망매가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19채 향가에 제일 많아. 자, 그 다음에 4구체의 개수를 생각해 주자면 향가는 총 25수가 전해져. 25편. 알겠지? 삼국유사하고 균여전에 전해지는데 4구체가 4작품이야. 8구체가 2작품이야. 나머지 19작품이 뭐야? 19채야. 알겠지? 근데 19작품 중에서 보현 10원가라고 하는 연작 작품이 있어. 11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11편 빼면 사실상 몇 개? 10개 정도가 19채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19채가 제일 많아. 그래서 너네가 배우는 뭐? 에이, 헌, 화, 가 있었지? 4구체에 해당해. 알겠지? 헌화가 뭐겠니 얘들아? 헌화.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너네 종교가 더 없더라. 다녀요. 너 다녀? 교회 가면 뭐해? 돈을 드리잖아. 뭐라 그래 그걸? 헌금. 헌자가 드릴 헌자야. 금이 돈이잖아. 그럼 헌화래. 뭘 바쳐? 어? 화. 화가 뭐야? 어? 야, 씨, 진짜 너무하네. 화는 알아야지. 화난다 진짜. 뭘 불화야? 꽃화, 꽃화, 알겠지? 뭘 바쳐? 누구한테 바치겠어? 하느님. 하느님에게 무슨 꽃을 바쳐? 여자한테 맞춰야지, 여자한테.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화가는 선생님 해석이야. 꽃을 든 남자야. 알겠지? 이게 소를 끌고 가던 늙은이가 신라 당대 최고의 미인 수로 부인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바닷가에서 너무 아름다워. 알겠지? 근데 근심에 차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수로 부인이 저 바위 절벽에 예쁘게 펴 있는 꽃을 바라보고 같이 데리고 다니던 시종 민호에게 민호야 저 꽃 좀 따다 줄 수 있니? 그때 뭔 소리야 저기 가서 죽어요. 못하겠다 얘기한단 말이야. 저 꽃을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근심에 빠져 있단 말이야. 오케이? 반대편에서 소를 끌고 가던 늙은이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근심에 차 있으니 무슨 근심이 많으십니까? 저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면 저 꽃을 꺾어서 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인들의 미의식을 표현한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래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팔구체도 너네 배우지? 순서대로 배우는 거 다 나와 있는 거야. 너네 학교에 시험 범위에 헌화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창기파란 거 뒤에 나와 있는 뭐 있어? 처, 용, 가 있지? 오케이?
팔구체는 두 작품이라고 그랬잖아. 처용가하고 모죽지랑가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그 중에서 한 작품인 처용가를 지금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헌화가, 처용가, 그 다음에 뭐야? 찬기, 파랑가.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 학교에서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꼭 물어보겠다. 향가의 형식을 물어보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세 작품 묶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잡아줘야 되겠지. 됐지? 향가에 대해서. 그리고 향가하면 두 가지는 꼭 알아줘야 돼. 신라 시대 때 노래인데 뭐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문학? 무슨 문학? 기록 문학 장르고,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 시가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찬기, 파랑가. 그대로 시켜주면 돼. 옛날에 제막매가 할 때도 했었지, 얘들아. 네. 제목 그대로 보면 돼. 찬 잡아주면 돼. 찬이 뭐겠니? 뭐 한다? 찬양. 얘 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작품의 성격이 그냥 끝난 거야. 알겠지? 찬양해. 그러면 뒤에 누가 나오는 거야? 대상. 누구를? 기파랑을. 알겠지? 오케이? 기파랑은 누구야? 신라의 화랑이야. 알겠지? 화랑. 오케이? 기파랑을 뭐하는? 찬양, 예찬하는 뭐다?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지은이가 있지? 기록문학이기 때문에 지은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제목 가지고도 우리 대충 내용은 파악한 거다. 성격하고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자, 이 작품은 감상 포인트 봐봐. 이 작품은 신라 경동왕 때 충남사가 지은 향가로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 네모 빵 때려주세요. 밑줄 그어도 좋고요. 자, 찬양한데 뭘 찬양한데?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오케이? 꼭 잡아줘야 돼. 그걸 이제 비유한 표현이 또 나오니까 잡아줘야 되겠고.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이슬 밝힌 달을 바라보던 화자는 모래 가른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가슴, 마음의 끝이야. 끝을 쫓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잣나무 가지와 곡갈은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로 활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때려줘야 돼. 색깔 바꿔서 뭐니? 잣나무 가지하고 뭐야? 곡갈 동그라미 때려서 화살표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왜? 요건 찬양한데 뭘?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잣나무 가지와 곡갈로 표현하고 있다. 잡아주면 돼. 자, 제시된 지문은 김한진의 향찰 해독을 현대어로 푼 것이다. 요게 문제야. 찬기파랑가는. 그래서 너네 학교 프린트 뭐 나왔지? 김한진 해독이 있고 양주동 해독이 있어. 해독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한자 그대로가 아니라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바꿨잖아.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가지고 표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제일 처음 해독한 사람은 양주동인데 이제 찬기파랑간에 김한진 해독도 많이 나오니까 두 개 또 비교하는 문제들도 가끔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김한진 해독이다. 도착했다. 됐나? 너네 교재는 양주동 해독 실어놨네, 그렇지? 양주동 해독 실어놓은 거야. 학교 거는 알겠지?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뒤에도 있을 거야.
양주동해도 뒤에 있어. 두 개 비교하면서 잡아보자. 왜냐하면 좀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양주동, 너네 학교에서 배우는 양주동 해독은 무슨 형식이냐면 대화 형식이야. 누구에게 말을 걸어? 달에게. 창문을 열어 젖히니까 뭐가 나타나? 달이 나타나. 달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보고 달에게 묻는단 말이야. 야 달아, 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랬더니 달이 뭐라고 이게, 아 저기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서 그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있어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야. 양주동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상인 달이 기파랑의 인품을 우러러본다 라고 해석함으로써 기파랑의 인품을 더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양주동 해독은. 근데 김한진 해독은 달라. 여기 나와있지? 누가? 그래서 누가? 이슬 밝힌 달을 바라보는 누가? 화자가. 알겠지? 누굴 생각하는 거야? 기파랑의 인품을 생각하는 거야. 달라. 처음 시작이 흐느끼며 나오면 김한진 해독이고 열침에 나오면 양주동 해석이야. 알겠지? 자, 보자. 한번 들어가 보자. 주제는 똑같아. 왜? 제목이 찬 기파랑가니까 뭐라 그랬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뭐다? 예찬이다. 잡아주면 돼. 근데 자. 고매한이 무슨 뜻이에요? 높다. 아주 고고하고 높다. 도저히 승현아 따라갈 수가 없어. 고매하다라는 것에. 깃바람은 살았겠니? 죽었겠니? 그래. 자 들어가 보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자 그럼 흐느끼며 밑줄 그어져 있죠. 자 적어 봅시다. 왜 흐느끼는 거야? 슬프지? 왜? 대상의 그렇지 부재야 부재. 깃바람의 부재. 자 이게 바로 시적 화자에 뭘 드러내준다? 슬픔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적 화자가, 아이고 빨간색 하지 말고 뭘로 해볼까? 자 시적 화자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뭘 바라보는 거야? 달을 바라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슬 밝힌 달이. 자 나왔죠. 달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에서? 바로 누가? 시적? 시적? 화자가 뭐 하는 대상? 그렇지. 바라보는 시 하는 대상. 자 그러니까 이제 달을 띡 흐느끼는 눈물로 달을 바라봤어. 그때 뭐가 느껴지냐는 얘기야. 자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어디에 나오지? 잘 잡아줘. 어디에. 자 어디에 그러시고 모래 가른 물가에. 어디에 나왔지? 물가에. 자 그러면 이 언저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 가른 물가 2번이고요. 자 달에서 지금 어디로? 물가로 시선이 어떻게 된 거니? 이동한 거야. 오케이. 자 뭐라고 볼 수 있다? 시선의 이동. 시선이 이동하면서 계속 뭘 느끼는 거야?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란 말이야. 자연 사물을 보면서 저기에도 기파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알겠지? 저기에도 기파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른어른 고른다는 얘기야. 왜? 지금 시적 대상이 부재하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기랑의 모습이 올시 뭐여? 수풀이여. 수풀 땡겨내 빵. 은유법이지. 은유법. 수풀이여. 자 수풀이 뭐란 얘기니? 기랑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수풀. 자 그러니까 봐봐. 흰구름 떠간 언저리에 또는 뭐 모래 가는 물가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수풀에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수풀 몇 번 해주면 될까? 3번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론의 자갈벌에서 자, 이론은 지명이야, 지명. 요것도 이제 양주동 해독하고 좀 다르다. 지명이야, 지명. 내는 뭐야? 물가야, 물가, 냇물. 그러니까 1호라고 하는 넷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1호라고 하는 넷가 자갈벌에서 자, 그래서 이 자갈벌은 자, 누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시적 화자의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는 공간에 지금 뭐가 많다는 얘기니? 자갈이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갈벌에서. 자, 낭이 지니시던, 낭은 기파랑이겠죠? 낭,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누가? 시적 화자가.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마음의 갓이겠지? 마음의 갓은 뭐겠니? 갓은 끝이다. 끝 가짜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음의 갓은 기파랑의 뭐겠니? 인품이 되겠지. 인품. 내가 기파랑의 인품을 쫓고 있다라고 따르고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어떤 마음이 드러난다. 시적 화자에 기파랑을 조금 어려운 말이야. 뭐 한다? 흠모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잡아주면 돼. 흠모라는 단어 잡아 선택지에서 잘 나와. 쫓고 있노라. 그럼 자기 상황 얘기해 준 거지? 얘가 어디에서 1호라고 하는 넷과 자갈벌에서 흐느끼면서 뭘 바라본 거야? 달을 바라봤지? 달이 떠간 언저리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고, 알겠지? 시선을 이동해. 어디에? 모래 가른 물가에 또 기파랑의 모습이 있고, 알겠지? 오케이? 또 어디에? 수풀에 뭐가?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의 그 높은 인품을 따르고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왔다. 땡그라미 빵입니다. 자, 제일 중요해. 이거 무조건 알아줘야 돼.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왜? 우리 이거 정형시가라고 그랬지? 이게 19체 향가의 형식상의 특징이야. 형식상의 특징. 자, 요 두 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맞아요. 낙구라고 얘기해. 낙구. 오케이. 자, 그러면 19체 한가는 낙구의 첫 머리에 알겠지? 뭘 갖다 놓는다? 감탄사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형식적 특징이 있는 거야. 이게 왜 별표 3개냐면 요 감탄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형시가인 시조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시조의 종장에 척구를 몇 글자로 고정시켜? 3글자로 고정시키는 형식상의 특징으로 이어지니까 잘 잡아줘야 돼. 알겠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현대시에서도 이어받은 거 있고. 너네 정지용의 유리창 배웠니? 시험 보였잖아요. 그래, 유리창에도 나오잖아. 거기서 우리 시험 봤었지? 19체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의 영향을 받았다. 자, 잣나무 가지 높아. 자, 잣나무 가지 요거 중요하지. 아까 잡았던 거다. 뭐였었니? 아까 잡았잖아, 얘들아. 여기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성품. 제일 중요한 시어야. 꼭 체크해줘야 돼. 잣나무 가지. 잣나무 가지.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 자, 잣나무 가지 높아. 제일 중요한 시가 잣나무 가지 기억합시다. 눈이라도 눈은 세모야 얘들아. 세모. 뭐겠니? 긍정 부정? 부정이야. 시련 고난 역경. 자,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고깔도 뭐니? 고매한 성품 나타내 주고요. 원래로 뜻은 화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화랑의
뭐 우두 머리 이게 주는 거야, 그치? 화랑의 우두머리. 화랑 중에서 가장 높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하는 거야? 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내용상으로 19채 한가는 내용상 세 단락을 이루어. 알겠지? 그래서 시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여기 그대로 잡아주면 돼, 얘들아. 아,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자, 1행에서부터 몇 행까지? 5행, 수풀이어까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뭐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정서가 드러난다 여기에? 음의 정서가 드러난다.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6, 7, 8. 자, 여기에서 뭐 해주는 거니?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파랑의 뜻을 뭐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아, 옆에 있나? 적혀져 있나? 그치? 따르고자 하는 뜻이 드러나 있고.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지? 마지막 9에서 10행. 자, 주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예찬한다. 민호야, 네. 고매한 성품을 나타내주는 단어 2개만 잡아줘봐. 그 고깔. 고깔. 그러니까 응? 예? 하나 더. 마음가. 뭐? 마음의 가. 마음의 갓. 그 밑에 전나무. 전나무 가지 꼭 잡아줘야 돼. 알겠지? 제일 중요한 시어야.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자, 됐죠? 정리는 한번 쭉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기파랑의 모습이나 성품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들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달. 높은 곳에 떠 있는 존재로 기파랑이 높이 우러러보는 존귀의 대상임을 드러내. 야, 이건 왜 잡아야 되냐면 객관식으로 선택지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하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잡아줘야 돼. 자, 기파랑이 존귀한 대상임을 보여준다. 이건 양주동 해석에도 마찬가지야. 모래갈은 물가, 기파랑의 깨끗한 성품, 물 깨끗함 연결시키는 거다. 깨끗한 성품. 달 나오면 존귀한 대상. 자, 잣나무 가지 나왔지?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 여기다 밑찍어주면 돼. 승현아, 졸았지 너? 아예 저 듣고 있어요. 자, 콧갈. 자, 우두머리 높은 신물을 드러내는 소재로 기파랑의 화랑의 우두머리였음을 드러내준다. 이 4가지만 잘 체크해주면 돼. 자, 시상 전개 과정은 다 했고요. 자, 넘어가. 자, 이제 넘기면 양주동에 뭐가 나와 있니? 찬기? 화랑가. 이게 내일 학교에서 적어놓은 거다. 시작이 다르죠? 해석이 좀 다르니까 봐봐. 향찰로 표기되어 있는 향가는 해독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김한진은 이 작품 해석할 때 화자, 요거 중요해. 화자의 무슨 형식? 독백 형식. 양주동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니? 무슨 형식이라고 했어? 대화 형식. 오케이? 자, 양주동은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 너네 요건 꼭 잡아줘야 돼. 너네 학교에 실려있는 거니까.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두 해석본에는 차이가 발생하지만 주제는 똑같아.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그의 성품을 예찬하는 주제의식에는 두 해독자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해석 잡아보자. 자, 열침해야 있어. 열침해는 문을 열어 젖힘해 이런 뜻이 알겠지? 창을 열어 젖힘해. 나토얀 다리. 나토얀 다리. 나타난 다리. 똑같아. 다리야 달. 다리. 자, 이 달은 뭐가 되는 거니? 내가 묻는 대상이야. 알겠지? 대화의 대상이 되는 거다. 흰 구름 조쳐 떡 하나 난디야. 이게 질문이야. 달에게 한 질문이다. 자,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니? 라고 뭐 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줘야 돼? 달의 대답이야. 여기서부터가 달의 대답이야. 새파란 나리여의, 나리는 냇물이다. 냇물에, 오케이? 새파란 냇물에, 역시 1번이야. 기랑에 지지이셔라.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 즈이라는 단어야. 즈이라는 단어는 모습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지라는 것은 모습이 이런 뜻이야.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서. 달의 대답이다. 야, 너 흰구름 따가 떠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달이 새파란 냇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달의 대답. 일로 날이 제벽해. 자, 아까는 일로가 뭐였니? 1호라고 하는 지명이었지. 양주동은 달라 해석이. 뭐라고 해석한다? 일로를 이것으로 그 기파랑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런 뜻이야. 알겠지? 오케이? 일로 날이 제벽해. 날이 아까 냇가였지? 냇가.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어가 또 나와. 뭐 나온다? 제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야? 돌이야. 오케이? 요건 2번이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자, 새파란 나리여의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기파랑이 이건 어떤 성품이겠니? 달이 느끼는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대. 그럼 기파랑이 어떤 모습이야 이건? 새파란 냇물이니까. 새로운 모습 말고 물을 하면 어때야 돼? 깨끗함. 이거 뭐야? 맑은 또는 뭐니? 깨끗한 누구의? 기파랑에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성품 얘기해 주는 거다. 냇물은 오케이? 제벽해는 조약돌은 어떤 모습이야? 동글동글하잖아. 알겠지? 거기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성품이겠니? 동글동글한 거니까 원만한 기파랑의 성품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중요해 여기에서. 알겠지? 기파랑의 성품. 냇물 하면 깨끗함, 맑고 깨끗함. 조약돌 하면 뭐야? 원만한 성품 잡아주면 돼. 오케이? 낭은 기파랑이다. 딘이다 사온 진이시던. 알겠지? 낭이 진이시던 뭐 깨끗한 성품, 뭐 원만한 성품 얘기해 주는 거야. 마음의 갓 똑같지? 마음의 끝이야. 마음의 끝. 기파랑의 뜻이야. 마음의 끝 똑같아 이건. 존누하죠. 쫓고 싶구나. 그럼 쫓고 싶은 대상이 다른 거, 쫓고 싶은 사람이 다른 거다. 아까는 누가 쫓고 싶다고 그랬었어? 시적 화자가. 알겠지? 근데 이번에 누가 쫓고 싶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달이. 알겠지? 요게 다른 거야. 이해되지? 아까 김한진 해독에서는 시적 화자가 내가 쫓고 싶어. 이론의 조약돌 밑에서 내가 기파랑의 인품을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내가 창을 열어젖히니까 달이 나타나니까 야 달아 어디가? 라고 물어봤더니 달이 대답해 주는 거야.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고 조약돌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서 그 마음의 끝을 쫓고 싶어서 가고 있어 라고 대답해 준 거야. 이해되지? 자, 끝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자까지 높아. 나왔지? 감탄사. 낙구체 19체 한거에 낙구에 감탄사. 잣까지 높아. 잣나무 가지 높아. 잣나무 가지 무조건 밑줄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 기파랑의 높은 인품 얘기했습니다. 설이 못 놓을, 설이 세모 빵이고요. 아까 눈이라고 나왔었지? 여기서는 설이로 나온다. 똑같아. 의미는 시련, 고난, 역경. 설이 못 놓을 화반이요. 화반은 화랑의 우두머리. 똑같아. 화랑의 우두머리요 라고 뭐하고 있다? 얘 찬하고 있다. 알겠지? 야 이거 무슨 법이냐 얘들아? 물론 한글의 해석이지만 무슨 법? 영탄법. 오케이? 그래. 뭐하고 있다? 얘 찬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뭐야? 찬기파랑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얘들아 요렇게 써있겠니 안 써있겠니? 안 써있겠지? 뭐로 적혀있겠어?
한자로 적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되게 재밌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신라 향가를 해독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이거 해독할 사람 없어? 막 얘기하는 거야. 양주동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양주동은 영문학자야. 영문학자인데 야, 이거 해독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야, 그거 해독 쉽지 않아. 뭐 얘기한 거야. 양주동이 열받아서 그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서 해독을 시도해. 그래서 해독에 성공해. 그래서 고가연구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향가 25수를 해독해. 그래서 향찰 해석 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거야. 양주동이. 그리고서 자칭 뭐라고? 천재 이러고 들어다녔어. 오케이? 인정해줬지. 됐죠? 얘들아 봐봐. 19체 향가 낙구 나와 있죠? 4, 9, 8, 9, 19 얘기했고요. 4구체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아까 우리 니네 시험범에 나온 거 봐봐. 뭐 나오니? 헌화가 나와 있죠. 꽃을 바치는 노래. 자, 8구체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두 개밖에 없어.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것도 없어. 두 개. 무죽지랑과 처용가. 처용가는 향가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라고 읊어져. 이야기 돼. 왜 그러냐면 고려가요 중에 처용가가 있어. 양주동에 해석할 때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15세기 글로 기록된단 말이야. 궁중소각으로. 그래서 이 처용가가 향가 해독의 단초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9제 중에 알려진 작품은 제망매가 창기파는가 안민가 등이 있다. 4구체 요거 봐봐. 4구체는 무슨 형식이라고 그랬어? 민요 형식. 네 줄로 되어 있으면 민요 형식 이거 잡아주면 돼. 알겠지? 이거 선택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서정시가 점차 장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8구체, 19체 등으로 변화한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19체의 형식이 완성된 이후에도 처형과 같은 8구체 작품이 창작되는 것을 볼 때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처형가가 얘기했잖아. 제일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된다고. 19체 한강의 경우 기서결 3단 구성 시조 나왔죠.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의 구성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마지막 번의 낙구또는 격구라고 부르는데 첫머리에 감탄사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꼭 잡아줘야 돼. 낙구의 감탄사. 이것만 잡으시면 되지. 어렵지 않지? 나머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네. 바람 방향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직방이야? 네. 네가 직방이야?